당신이 어쩌다가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고 하자. 당신의 불안한 마음은 순식간에 강력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우주의 에너지 법칙은 당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뿐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균형을 잃은 당신은 결과를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결과에 선택당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그것을 얻을 가능성만큼이나 완전한 좌절에 빠질 가능성도 증가한다. 우리는 결코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서 미래를 채울 수 없게 된다. 익히 경험했겠지만 부추겨진 욕망들은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현실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요점은 이것이다. 에너지의 불균형을 만들지 마라.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모든 상황을 초연하게 지켜보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 우주는 거대한 바다와도 같다. 내 눈앞의 현실은 그중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 지금 올라탄 파도가 늘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길 바라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더욱 거센 파도 위로 떠밀려 간다. 하지만 에너지의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내면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가벼운 몸놀림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만끽할 수가 있다. 뒤통수 맞을 일 없는 과학적인 성공 비결, 리얼리티 트랜서핑. 사람들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종이배처럼 흐름에 맡기고 따라가는 태도와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흐름에 거슬러 노를 저어가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스스로 나서서 하지 않고 아무것도 성취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제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펜듈럼의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서 펜듈럼이 그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펜듈럼이라는 뜻은 시계초 등의 진동추를 의미합니다.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미리 정해진 운명을 따르는 것이 그의 선택입니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에 동조함으로써 그는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태 공간에서도 그에게는 마침 그런 운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무기력하게 자신의 운명에 불평이나 하면서 더 높은 힘의 도움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길을 따르면 그는 펜듈럼이나 어떤 더 높은 힘에 굴복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펜듈럼은 간청하는 자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는 평생 펜듈럼에게 굽실거리면서 그 대가로 간신히 빵 부스러기만 얻어먹게 됩니다. 간청하는 자는 순진하게도 더 높은 힘에 호소하지만 그 힘은 사실상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간청자는 모든 것은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할 일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비는 일밖에 없게 됩니다. 신과 골짜기들이여, 강과 바다들이여, 오 하늘이여, 오 땅이여, 당신의 권능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저는 경외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당신이 저를 도와서 조간신문을 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높고 위대한 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당신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제대로 빌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간청해보는 수밖에 없게 되죠. 러시아 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내가 소파에 누워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전능한 힘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빕니다. 그러자 신은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야, 최소한 복권이라도 한 장 사고 빌지 그러나? 이건 참 배짱 편한 태도죠. 신은 이미 과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바로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선물을 받으려 하지 않고 불만만 끝없이 늘어놓죠. 목표로 가는 길이 장애물 투성이라는 사실로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사실 목표를 향한 길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간청자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두 번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한 사내가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시된 작품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불만을 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발을 구르고 위협을 가하면서 전시된 작품을 모두 떼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게다가 그는 주위의 기문을 모조리 부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의 행동에는 어떤 보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와 둘째 길 모두가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트랜서핑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간청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가져라. 결국 그는 세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완강한 태도로 펜듈럼과 싸우고 끝없는 경쟁에 빠져들면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갑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삶 전체는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는 투쟁을 선택했으며 가능태 공간에서는 이 선택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간청자는 조종자의 소나기에 스스로를 내맡겨 버립니다. 이미 자신이 간청하고 기다리도록 운명이 지어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그에게 뭔가를 줄지도 모르죠. 요구하는 자는 균형력이 자신에게 대항해 오게끔 만듦으로써 제 운명을 스스로 나서서 망쳐 놓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자는 투쟁을 선택함으로써 좀 더 생산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힘겨운 것이어서 많은 힘을 앗아가 버리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갈수록 거미줄에 더 얽혀들기만 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사실은 헛되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때로는 승리를 얻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견해가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거나 용기 있게 쟁취해야만 한다.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짓대 속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 거지들은 왁자지껄 소란을 피우면서 그의 길을 막아서고 계속 달려들어서 그의 손을 붙잡는다. 그는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돈을 주어가면서 그들을 미쳐내고 그 속을 뚫고 나가려고 애쓴다. 마침내 그는 엄청난 고난 끝에 목표점에 도달한다. 이것이 사회적 견해입니다. 사회적 견해란 사실 펜듈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적 그리고 외적 중요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목표를 향해 가는 장애물들이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간청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며 투쟁하지 않고서도 그저 가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서 가진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서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남으실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보편화된 온갖 이름표를 이용해서 정보를 해석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죠. 그저 그냥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단지 낡은 벽돌로 비교적 새롭게 보이는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들이 마음이라는 것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마음에 전달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현실화되지 않았던 정보를 어떤 해석도 없이 하나의 아는 것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개인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영혼이 전달해주는 정보를 해석하는 데 성공하면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잔잔하게 유지하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들, 그리고 내 무의식으로 만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천천히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죽골듯 뒤바뀌는 내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선택의 자유는 간청하거나 요구하거나 투쟁하기를 멈추게 해줍니다. 그냥 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내적에서 분명 저항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항력이 가장 적은 길이 가능태의 흐름을 더 빠르게 형성해 줍니다. 가능태 흐름이 빠르다는 의미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마음은 보통 스트레스, 좌절감, 늘어가는 일 등의 압박으로 시달리는데 이것은 펜듈럼이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겠다고 내 마음은 온 힘을 다해서 세계를 향해 정면 공격을 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그 펜듈럼에 나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답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손에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들려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러한 생각 자체는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순서를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은 오히려 일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일, 지금 당장 땡기는 일부터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가능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묶여있던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진을 빼지 않고 가능태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것이 저항을 알아서 없애고 가능태의 흐름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작업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해법을 찾는 가장 간단한 길은 무엇일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혼란시키거나 옆길로 새게 만든다면 함부로 그에 저항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 자신을 빌려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일을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계속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일이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알아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급하게 반박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 질문을 하면서 지켜봅니다.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그 상황을 억지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대 아래서 지켜보는 관중이 되어서 게임이 알아서 스스로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괜히 내키지도 않는 마음을 다독여서 거기에 끼어들어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험한 폭포로 이끄는 것은 보편성을 해석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복잡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치면 가슴에 손을 대고 크게 2번 호흡해 보세요. 잠시 멈춰서 호흡을 크게 해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한 단계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차분해진 마음은 더 현명한 답을 찾아냅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징조 자체가 아니라 징조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안내하는 신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뭔지 모르게 기분이 불편해진다든지 하는 이상한 기분은 우리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은 분명한 행동 지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 내 자신을 계속해서 설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 안의 영혼이 계속해서 나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결정은 가능한 한 거절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대형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그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그 비행기를 타고 싶지가 않더라. 돈은 버렸지만 그냥 내 마음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그 덕에 나는 살 수가 있었다. 무언가 강렬하게 끌리는 것이 있지만 내 삶의 시나리오에 없었다고 무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신호와 같습니다. 자신의 시나리오에 없었던 일일지라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가능태 흐름 속의 움직임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대들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꿈이 회사에서 이사직 끝까지는 다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자꾸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기가 마음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라고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일했죠.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점점 더 불행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음에도 계속 마음을 추스리는 데만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은 회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무언가 강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신호로 여기고 차분한 마음으로 나를 관찰해야 합니다. 정작 자신에게 오는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의 무게중심을 통제하는 것에서 그저 관찰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상황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가능태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관중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내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모든 마음이 아주 잔잔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 상상, 내 생각과 마음이 그 상상을 편안하게 받아들여 줄 때까지 그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온전한 나의 바람이 가능태 흐름을 타고 나의 현실로 그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